다음은 건축 실무를 하면서 건축 실무자가 꼭 알아야 되는 장애인법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나 학원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안 하고 임대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의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영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건축 실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령을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건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 건축법을 기본으로 해서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데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다른 법령이 있다면 바로 오늘 소개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바로 장애인 등 편의법이 매우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아마 건축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장애인법에 관련된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법을 대학에서 베리어 프리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바로 장애인 편의법에 관련된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들어서 이 법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 장애인 편의법이 어떻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둘씩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법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건축 실무라는 게 건축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법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라 제반 법령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다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법률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건축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건축 실무를 하면서 건축법을 기본으로 해서 주차장법, 장애인법, 다중이용업소법, 국토계획법 여러 법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건축 실무이기 때문에 먼저 법령들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의 많은 법령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건축 실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되고요. 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건축 실무에서 매우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법이 바로 장애인법이 되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장애인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법은 장애인에 관련된 법률을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축 쪽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건축 설계라는 부분이 법령을 체크하고 법령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은 인허가청에서는 이 도서가 건축 법령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애인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나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요. 나중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도 부적합하게 설계를 했다면 허가 단계에서 보완 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완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야 건축 허가가 완료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잘 못해서 검사할 때 지적이 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를 누가 하느냐? 바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인허가청에 관련된 부분이 시청과 구청 건축과가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 복지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를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과가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국에 216개 지사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협회 지사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허가 등 확인 업무와 그 부대 업무를 진행하고요. 사용 승인 등 확인 업무와 그 부대 업무를 진행한다. 즉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들어갔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그 업무를 확인하고요.
준공대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도 바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관련 법규 해설을 진행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이 장애인 관련된 편의시설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 외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외부 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절차를 좀 확인하시고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에 관련된 확인 업무 법적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무원이 이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확인하는지 그 법적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16개 센터에서 진행하는데 2016년 3월 28일에 보건복지부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기관으로 바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216개 센터가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외부 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이 업무를 대행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보면은 장애인법에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이 업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한다. 즉 그러니까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 사용승인 검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업무 대행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업무 대행을 외부기관 협회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요.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그 업무 협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허가 도서를 작성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허가 신청이 바로 건축과에 접수가 되는데요.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고 나중에 사용 승인 접수를 또 하게 되는데 건축 허가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청이나 군청, 구청 건축과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건축과에서 어디로 협의를 보내느냐? 바로 장애인 복지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마다 이 장애인 복지과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 복지과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장애인 복지과에 협의를 보내면은 장애인 복지과에서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별 지체장애인 협회 지회로 이 협의를 별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협회에다가 바로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협회에서 도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인 협회에다가 도서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협회에서 건축사 사무소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가 들어왔는데 도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장애인 협회에다가 이메일로 도서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A3로 출력을 해서 장애인 협회에다가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 협회에서 도서를 받고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가 보완이 필요하다면은 보완 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완 사항이 없다면은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복지과에다가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협의 공문을 보내면 장애인 복지과에서 건축과로 최종 협의를 보내고 그러면은 장애인에 관련된 협의가 끝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준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똑같이 건축과에서 장애인 복지과에 협의를 보내고요. 장애인 복지과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은 현장 검사를 누가 하냐면 바로 지체장애인협회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최종 확인을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협회 담당 직원이 현장에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신해서 장애인협회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고 다시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법을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때 완벽하게 공사를 하게끔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현장 소장 같은 부분은 이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사용 승인에 관련된 부분이 완료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업무 협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지간한 건물 같은 경우는 장애인법에 관련된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바로 장애인 편의시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 장애인법을 해설하는 동기가 뭐냐면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시고 설계에 반영하고 또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허가 협의 시 설계 보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장애인법에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설계를 진행을 해도 이 설계 부분이 완벽하게 통과되는 부분이 매우 드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이 건축 허가 도서를 판단을 해서 설계 보완 사항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현장 조사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 조사는 건축 설계 전에 건축사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업무 대행이 되죠. 그런데 현장이 평지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현장이 경사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도로 조건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건축허가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현장 조사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현장에 맞게끔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사 현장 소장이 설계와 다르게 부적합하게 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요. 건축 설계 도서가 있다면 이 설계 도서는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오케이한 부분이 실시설계 도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사 현장 소장이 이 설계 도서와 다르게 부적합하게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보지 않고 그동안 진행했었던 관행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준공검사 때 적발이 돼서 준공이 미처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 검사할 때 장애인협회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안 됐다면 준공 미처리가 되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재검사 후에 다시 준공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용승인이 늦게 처리되는 부분이 이러한 장애인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권한은 건축가가 아니라 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건축가에다가 계속해서 읍수를 해도 안 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장애인협회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건축가로 협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의 검사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까다롭고 오차 범위가 적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법에 관련된 해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혼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허가 당시 장애인협회 담당자가 A였는데 준공 접수를 했는데 담당자 B로 바뀌면서 이 B 담당자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도 일관적인 법령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나중에 현장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건축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실무를 하면서 건축 실무자가 꼭 알아야 되는 장애인법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설계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장애인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부터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을 보시면 구체적인 용도와 면적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부분들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법에 해당이 된다면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 내용은 바로 장애인에 관련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편의시설이 14개가 있는데요. 어떤 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은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때 무슨 법을 봐야 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장애인법에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시행령의 별표와 시행규칙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대상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치 기준, 즉 설계 기준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설계에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 실무자가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법령을 누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계자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건축실무자, 이 설계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 맞게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기준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리자인데요. 감리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설계 도서대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도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건설사의 현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건설사의 대표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체크를 해야 되느냐? 설계 도서대로 현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안 했다면은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시공을 한다면은 공사비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준공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건축과 장애인복지과 허가 공무원인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건축과 공무원은 장애인복지과에 협의를 넘깁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자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이 용도 변경이라든가 입점을 하면서 매우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 학원, 식당 부분이 되는데요. 의사나 학원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안 하고 임대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의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자영업자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건물주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에 관련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의원과 학원을 입점을 시킬 때 장애인법에 관련된 부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바로 건물주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은 건물주도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을 차근차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실무자, 건설 관계자는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장애인법을 꼭 공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분들과 건축 실무자분들은 이 법령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